앞에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냥 막 풀었다. 이런 문제들부터 하나씩 건드려 볼게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틀린 친구 거의 없어요. 맞는데 7번 문제에서 뭐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이다 라고 나오니까 미분을 했다. 굉장히 속상한 일이에요. 내가 그래프 해석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첫 번째 대칭성이야. 첫 번째 따져야 되는 게 대칭성이야. 근데 주어진 함수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죠. 그리고 10 봐봐. 봤더니 9를 싹 지우고 나면은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인 함수지. 그걸 y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9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야. 그럼 주어진 함수 몇 몇 대칭? 0,9 대칭인 거야. 그리고 극대극소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점이 뭐가 됐다? 0,9가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문제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여기 극소값을 갖는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끝. 자, 극값을 갖는 x좌표 차이가 몇이니까? 2고 최고차 함계수 몇이야? 1이죠. 그러면은 극대값과 극소값 차이는 몇이다? 2, 4, 32. 내가 계속 얘기하지. 이거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이 4가 되는 거야. 극대값과 극소값 차이가 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대칭점으로부터 극소값까지는 몇 차이 나겠다? 이만큼 차이 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몇? 7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칭성을 따지고 들어갔으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이해돼? 이렇게 풀어주셨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9번이요. 자, 9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이제 V1과 V2를 뺀 다음에 그걸 0부터 K까지 적분했더니 0이다 이렇게 쓰신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뭐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자, 근데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랑 Q가 있다. P랑 Q의 속도가 V1과 V2다. 자, 출발하는 시각 T는 K에서 P랑 Q의 위치가 같아질 때 그러면 지금 0부터 K까지 V1을 적분한 거랑 0부터 K까지 V2를 적분한 게 같다가 되는 거지. 맞니? 원점 출발이니까 둘 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얘를 통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야. 0부터 K까지 V1 V2 DT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친구가 뭔데요? T제곱 마이너스 2T지. 계산하기 전에 그림 한 번만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맞아? 0부터 어디까지 적분했더니 K까지 적분했더니 적분값이 몇이다? 0이 된대. 그럼 지금 당연히 이쪽에 K값이 잡힐 거 아니야. 그래 적분값 0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갖기 위해서는 몇 대 몇이 돼야겠다? 2대 1이 돼야겠다. 그럼 K는 몇이다? 3이다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할 게 없어요. 알겠어? 조금만 생각을 해봐.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1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1차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1차 함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곱하기 fx 마이너스 3분의 fx 플러스 2라는 극한식이 나왔는데요. 얘가 x는 어디에서? 자, a가 0이면 존재한다. a가 3이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나왔어. 지금 분수식이 나온 상태에서 분수식의 극한 문제입니다.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a가 0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분모의 0인자 개수랑 분자의 0인자 개수가 어때야 돼? 분자가 더 많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지? 맞아? 그럼 생각해봐. 지금 존재해야 되니까 분모에 우선 0인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분자에도 0인자가 누구 x라는 0인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얘 봐봐. 이 식은 fx를 x축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시켰다?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켰을 때 누굴 가져야 되는 거야? x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fx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 fx는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뭘 지나야 되는 거야? 0,0을 지나는 거잖아.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건. 맞니? 이걸 생각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fx는 이렇게 생긴 놈이 x절편이 몇이다? x절편이 2,0인 직선이다라고 해석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a가 3일 때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 그랬어. 이 자식은 어차피 x라는 인수밖에 없고요. 1자식이니까. 그럼 얘가 누굴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x-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했더니 fx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3만큼 내려버렸더니 3만큼 내려줬더니 뭘 지난다? 3,0을 지나는 직선이 됐다 이 소리야. 맞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친구가 뭘 갖는 거야? x-3이라는 인수를 갖는 거잖아. 끝났네. 자, 얘가 fx야. 얘가 fx야. 그러면은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임?
x가 1 커지는 동안 3만큼 커지는 기울기를 갖는 직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fx 뭐가 되겠다? 3x-2로 그냥 끝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계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로 나왔으니까? 그냥 직선 1차식으로 나왔으니까 편하게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여기다 몇 대입하래요? 4대입하래요. 그럼 3, 2, 6이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3번입니다. 자, 주 다항함수 fx랑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fx가 gx보다 크다. fx-g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f1-g1이 몇이다? 1이다라고 나온 상태입니다. 자, 양수 t에 대하여 st를 정의했는데 뭐로 둘러싸인? fx랑 gx 그리고 x는 0이랑 x는 t로 둘러싸였대. 그럼 이거 식으면 뭐가 돼?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x-gx d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니?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 밑에 봤더니 s't가 나왔어요. 얘가 뭐래? 이 식을 봤더니 s't는 뭐랑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t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했을 때 여기에다가 t 대입한 게 튀어나오겠다. ft-gt가 되는데요. 이 식이 뭐래? 나왔어.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a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지? 이게 지금 조건 정보야. 이럴 때 기억부터 a가 몇이 되겠니? 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은 f1-g1이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요식 t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건데 여기다 몇을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식에 1 대입하면 1 돼야 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지금 a는 몇이 되겠다? 2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1 대입했을 때 1이 되려면 a는 2가 될 거 아니야. 2가 돼서 기억은 탈락. 이응가 보기요. 자, 근데 지금 이 식 a가 2라면 t-1의 제곱 더하기 1 되는 거거든요. ft-gt가. 그지? 자, S3 구하래. S3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S3은 뭐야? 여기다 3 대입하는 거니까 0부터 몇까지? 3까지 이 함수를 적분해주세요 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fx-gx라는 함수 구해놨지. 이 친구를 몇부터 몇까지 적분하면 돼?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돼.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무작정 계산하지 마시고 봐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야. 축이 어디 있어? 1이지. 축이 1에 있지. 얘가 1,1이다.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적분하겠다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지금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거거든요. 이 넓이 어떻게 구할래? 사다리꼴에서 이거 넓이 공식으로 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 이만큼 넓이 구하는 건데 요 직사각형 넓이 몇? 3. 요만큼 넓이 몇? 자,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만들었을 때 얘랑 얘의 넓이 몇 대 몇이다? 1대 2라 그랬지. 2차 함수니까. 꼭지점을 가지고 있을 때 y는 x의 n제곱꼴이 있을 때 얘랑 얘는 몇 대 몇이다? n 대 1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직사각형 넓이 몇인데요? 얘 이거 길이 1이니까 이 최고차함계수 1이고 그러면은 이거 넓이 1이란 말이야. 1의 몇 배? 3분의 1배. 3분의 1. 자, 요 넓이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 2, 이 길이 몇? 최고차함계수 1인 2차 함수야. 2, 4, 8. 8의 몇 배? 3분의 1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3분의 8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3분의 1, 3분의 8 더하면은 3이 되고요. 거기다 3 더하니까 뭐가 되겠다? 6이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자, 이제 디귿으로 갈게요. 자, 디귿 문제가 니네들 이걸 다 계산해놨더라고. 소름 돋을 뻔했어요. 실제로 소름이 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 오늘 집에 가면 엄마한테 읽을 거야. 애들이 그거를 계산하고 풀었다고. 우리 엄마도 깜짝 놀랄 거야. 놀랄까? 자, 지금 보시면 중국선 fx랑 gx가 두 직선 마이너스 2랑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는 S4의 값과 같다라고 했어. 그럼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얘랑 S3면은 0부터 4까지 얘랑
얘가 같냐 물어보는 거지. 맞니? 근데 fx-gx가 어디 있어? 그림 얘잖아.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 fx-gx가 축이 어디 있다고? 자, fx-gx가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접근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야. 그럼 여기가 0, 1, 2, 3, 4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게 같네요. 자, 봐봐. 얘부터 얘까지를 접근한 거라. 얘부터 얘까지 접근한 거는 이차함수의 뭐에 의해서? 대칭성에 의해서 접근한 값은 같을 수밖에 없죠. 이걸 다 계산을 해놨더라고. 자, 그래서 디귿은 너무나 당연히도 계산할 필요 없이 참이 되겠다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에 의해서? 이차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해돼?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수항 0인 3차함수 fx가 하고서 밑에 지금 가번 조건이랑 나번 조건을 봤더니 비슷하게 생긴 식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 지금 가번 조건이랑 나번 조건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니네가 이거 알아둔 거죠. 자, 이런 게 나왔다고 해봐. 이런 게 나왔어. 지금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은 주어진 함수 fx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겠느냐라고 내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밑에다가 그림을 세 종류를 그려볼게. 자, 이렇게 세 종류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거 넓이 a라고 할 거고요. 이거 넓이 b라고 할 거고요. 이 넓이 c랑 d라고 해볼게요. 자, 이 그림 가지고 좌변과 우변 차례대로 얘기해볼게. 자, 이 함수 가지고 좌변 써봐. 뭐가 되니? a 맞아? a 맞아? 이 함수의 절대값이면 그냥 그대로지. 어차피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 이거 접근하게 되면 a라는 넓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변 봐봐. fx가 a부터 b까지 접근하면 뭔데? 그냥 a지. 절대값 씌워도 어차피 넓이의 절대값이면 a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얘는요,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함수예요. 두 번째 식 봐봐. 자, 이 친구. 자, 이 함수를 가지고 좌변 꾸며주면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지. 맞아? 절대값 씌운 다음에 이거 뒤집어 깐 다음에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겠다.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넓이가 b라고 했어. 그러니까 좌변 뭐가 돼? b가 됩니다. 우변은 뭐가 되겠어? 자, 지금 여기 속에 있는 자식은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지.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적분값은 마이너스가 붙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될 건데 절대값 씌우니까 뭐가 되는 거야? 또 b가 됩니다. 그치? 그럼 좌변도 b고 우변도 b니까 이 함수도 위에 있는 이 식을 만족시키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 맞니? 자, 세 번째 그림 가볼게. 자, 이 친구 가지고 좌변 꾸며봐.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씌운 다음에 둘러싸인 부분 넓이니까 c 플러스 d가 될 거야. 좌변이. 맞아? 좌변은 c 플러스 d가 되고요. 우변은 뭐가 되는데? 자, 절대값 속이 c 마이너스 d가 된단 말이야. 맞아? 넓이 c, 넓이 d이기 때문에 a부터 b까지 접근하면 c 마이너스 d가 돼요. 그치? 그러니까 거기다 절대값 씌우면은 c 마이너스 d 아니면 d 마이너스 c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근데 좌변은 뭐라고? 좌변은 뭐라고 이 그림 가지고 꾸며보면 c 플러스 d가 되지. 그럼 분명히 다르지. 좌변은 c 플러스 d, 우변은 c 마이너스 d 아니면 d 마이너스 c가 된단 말이야. 분명히 다른 값이라고. 자, 그럼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다.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거는 주어진 구간 속에서 부호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같지 않다라는 거는 주어진 구간 속에 뭐가 있다? 부호 변화가 있어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어진 구간 내에서 부호 변화가 존재한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이거 그냥 정적분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거든. 자,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가번 조건과 나번 조건을 볼게요. 자, 근데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부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지. 근데 첫 번째 줄 보시면요, 부호 변화와 관련된 어떤 수치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조건을 뭐라 그랬어? 상수항이 0이다. 그 말은 0에서 함수값이 0이다. 근데 부호 변화가 있는 지점에서 함수값은 뭐가 되는데요? 당연히 0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곳을 하나 찍어준 거야. 그럼 지금 첫 번째 상수항이 0이에요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자, fx 그림을 3참수 그림을 그릴 건데 우선 뭐? 이 점을 지나는 3참수를 그릴 거야. 0,0을 지나는 3참수를 그려줄 거야. 자, 그런데 자, 가번 조건 보자. 인테그랄 p부터 p 플러스 3까지 절대값 xdx와 같지 아니하다. 절대값 p부터 p 플러스 3까지 fx dx 얘가 같지 않도록 하는 p의 범위가 뭐가 된대요? 모든 실수 p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된대. 자, 지금 적분 구간이 몇 자리예요? 적분 구간 사이즈가 3짜리 구간이지. 3짜리 구간을 어디다 잡더라도 p 값이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부호 변화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럼 봐봐. 3짜리 구간. 내 간격, 내 손 정확히 3 보이지? 오차가 전혀 없어요. 3 부호 변화 없어. p가 뭐가 되기 전까지. 얘가 내 왼손이 p고 오른손이 p 플러스 3이야. 부호 변화가 없어. 어디까지 가도 딱 0에 도달해도 부호 변화는 없어야 돼. 쭉 없어. 어디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는 부호 변화가 없어야 돼. 근데 여기서 찔끔 움직였더니 부호 변화가 생겼어. 그 속에서. 그러면은 넷에서 부호 변화가 생겼다? 3이라는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야. 거기부터 어디까지? p가 몇이 될 때까지? 3이 되기 직전까지는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 2.999부터 자, 여기 3이라는 점 있었어. 2.999부터 5.999까지는 그 속에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근데 어디 도달하는 순간? p 값이 3에 도달하는 순간, 즉 3부터 6까지 속에서는 부호 변화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그림 끝난 거야. 지금 3에서 무조건 뭐가 생겨야 돼?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0에서 부호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왜 0,0을 지나고 있으니까. 하지만 3 이전에 부호 변화 있으면 큰일 나지. 그러면 지금 피해 범위가 이딴 식으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부호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림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라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라면 어째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노랭이 아니면 파란색 그래프를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거. 자, 이제 나번 조건 가지고 해석을 해볼게요. 나번 조건은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만 잡고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 절대값 fx 더하기 q dx와 같지 아니하다. 뭐가 절대값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누구야? fx 더하기 q라는 놈의 절대값이, 이거 적분한 거에 절대값이 같지 아니하다.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걸 만족하는 q의 범위가 또 나왔어. fx 더하기 q라는 자식에 0과 3 사이에서 뭐가 생겨야 된다는 거야. 가변과 우변이 같지 않다는 거는 fx 더하기 q라는 함수를 잡을 건데 그 함수가 0과 3 사이에서 뭐가 생성됐다? 부호 변화가 생성됐다는 거야. 부호 변화가. 그럼 봐봐. 자, 파란색 함수를 가지고 자, 지금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3차함수라고 가정해보자. 딱 잡고 쭉 들어봐. 우리는 뭐를 기대하면서 0과 3 사이에서 부호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 파란 그래프를 집어들 거야.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 부호 변화 있어 없어? 봐봐. 파란색 올리면요. 계속 그냥 전범위에서 뭐가 돼? 0부터 3까지는 다 양수가 되지. 집어 올렸어. Q값이 뭐라 그랬는데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얘를 양의 방향으로 1보다 작은 양만큼 올려주는 거거든요. 올려도 또 이 부호 변화 있어 없어? 없지. 0과 3 사이에서. 그러니까 파란색은 탈락. 파란색 안 되는 거야. 이번에는 지금 노란색 들어보자. 노란색 들어보면은 자, 노란색 찔끔만 올려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0과 3 사이에서 부호 변화 있어 없어? 있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나만 찾아도 좋겠는데 두 개나 찾았어. 대박. 너무 좋죠? 더 올려볼까?
너무 좋아. 또 두 개나 찾았어. 근데 Q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1보다 조금 작은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얘를 어디까지 집어 올리게 되면은 보호변화가 없어지는 거야. 이 제일 낮게 있는 이 극소점이 어디까지 갔을 때 헐랄랄랄랄랄 여기까지 갔을 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후아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치? 이러면 보호변화 없지. 근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 얘보다 조금만 내려오더라도 보호변화 있죠. 맞아? 그러니까 지금 얼만큼 올라왔다? 1만큼 올라왔더니 이렇게 생긴 놈이 발생했다. 즉 극소값이 몇이 된다? 극소값이 마이너스 1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이 3차 함수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게임 끝이야. 그런데 자, 이 함수요 여러분들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랭이 한번 그려볼까? fx 뭐가 된다? 최고차 함수에서 나도 몰라. 근데 x제곱 곱하기 x-3이 된단 말이야. 맞니?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 x좌표의 차이는 몇이 되는 거야? 0, 3, 여기 어디야? 몇 대 몇? 2대1. 그럼 여기 x좌표 몇? 2잖아. 최고차 함수가 1이라면 2, 4. 근데 이 그림은 2 몇이 돼버렸어? 2, 1이 돼버렸지. 그럼 y축 방향으로 몇 배? 4분의 1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최고차 함수는 몇이 되겠다? 4분의 1이 되겠다. 끝. fx가 확정됐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다 몇 대입해주세요? 6대입해주세요. 6대입하면 4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3이 되니까 9, 3, 27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문제도 역시 어렵지 않은 그래프 해석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해석을 하냐 마냐야. 이걸 뭐 수식으로 정리한다? 수식으로 뭔가 도입을 한다? 개똥망. 지금 내가 7번, 9번, 11번, 13번, 15번까지 풀었는데 내가 니네들 푼 것들 많이 좀 봤거든요 오늘? 근데 이 문제 저 문제 다 그냥 계산으로 들이받고 있었어요. 뭐 무도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맞은 문제들도 그렇게 한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맞은 문제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독해, 해석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주셔야겠다. 어차피 너네들 본능은 뭐야? 무지성의 수식화와 그것 간의 연립이에요. 어차피 연습을 안 해도 그걸 해. 안 시키면 그걸 막 해. 본능이 그거야. 그러면 그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연습이 평소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시험장에서 그 본능을 억제하려고 하시면 또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최대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목표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해서 그러니까 본능 억제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평소에. 그러면 한 문제씩 해석 쪽으로 이제 방향이 틀어지겠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그래서 말했잖아. 그렇게 안 나오면 미안하다고 했잖아. 바로 나왔네? 자, 2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번에 나왔던 수투 문제 중에서 21번을 가장 난이도 높게 뭐 지금 기관들에서도 21번 난이도를 가장 높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공통 범위에서는. 근데 뭐 이 문제도 사실 뭐 신유형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이걸 이용한 미적분 기출문제들이 좀 있어요. 물론 학동 친구들에게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자들이 이거 문제를 해석 못해서 접근을 못했다 이런 반성하셔야 돼요. 되게 유명한 기출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학동 친구들이 주눅들 필요는 없는 게 22번에서 경우의 수 푸는 방법을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러면 또 이제 미적분 애들이 씨발 우리는 왜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평하게 양쪽에 하나씩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는 졸라 공평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그러니까 어떤 한 선택 과목 그 선택자가 조금 더 유리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통 범위에는. 자, 그럼 볼게요. 이런 거 좀 얘기해보자. 그냥 이 문제 보기 전에 이런 거 좀 얘기해볼게. 자, 3참수 fx에 대해서 자, 이거 실제로 뭐 미적분에서 나왔던 문제긴 하거든요. 그냥 앞에 소개만 할게. 뭐 확통 친구들 나 미적분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해석 가능해요. 자, fx는 t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의
근중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근중 최대값을 베타 t라고 했고 최소값을 알파 t라고 줬다고 해봐. 이럴 때 3차부터 이렇게 줘. 그럼 지금 알파 t랑 베타 t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자, 지금 여기서 fx는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랑 누구 비교야?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t라는 상수함수의 비교인 거예요. 그 t는 자,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이 t값에 따라 변하고 있는 거니까 t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올려볼 거야. 그럼 t가 여기 있다고 해봐. 알파 t랑 베타 t는 각각 뭐가 되는 거야? 나 언제까지 톱질하냐? 아, 여기 와인 t가 있어. 와인 t가 있어. 그럼 근이 몇 개야? 실근 몇 개야? 한 개지. 실근 한 개지. 그럼 최대값은 얘가 되는 거고 최소값도 얘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지금 여기에 x좌표가 알파 t이자 베타 t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럼 더 올려봐. y t를 여기까지 올려서 t 값을 조금씩 키워보자고. 그럼 알파 t랑 베타 t가 또 역시 이 자식이 뭐가 되는 거야? x 좌표가 되는 거지. 최대 최소가 없잖아.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최대 최소야? 둘 다 같은 값을 가리키고 있겠지. 더 올려봐. 여기까지 올렸어. 랄랄랄랄랄라. 그럼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근이 몇 개 나오는데요? 2개 나오죠.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되고요? 여기에 x좌표가 되고 최소값은 여기에 x좌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최대값이라는 베타 t를 한번 생각해봐. 베타 t는 올라감에 따라 얘의 x좌표를 따라오다가 쿵 건너뛰었지. 어디로? 여기까지. 그럼 지금 베타 t에 뭐가 생성된 거야? 불연속점이 생성된 거야. 갑자기 확 떴잖아. 그지? 알파 t는 계속 뭐 따라가? 자, 오육 하면은 알파 t는 계속 이거 따라가는 게 보여요. 베타 t는 여기로 건너뛴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연속적으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계속 따라가는 거 보여. 그지? 그러다가 계속 따라가다가 알파 t 베타 t 하다가 흘러 여기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딱 여기까지는 여기가 알파 t. 여기에 뭐 있어? 베타 t 있지. 그리고 나서 얘보다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돼? 알파 t랑 베타 t가 또 묶여요. 그지? 알파 t에 뭐가 생성됐어? 불연속점이 생성됐고요. 베타 t는 여기서부터 계속 이거 따라가겠지. 맞아? 자, 지금 우변이 t에 대한 몇 차식으로 나왔어? 1차식으로 나온 상황이 미적분 기출문제에 있어요. 근데 이게 우변이 뭐로 나온 것 뿐이야? 우변이 몇 차식으로 나왔어? 자, fx가 몇 차식이야? 3차식이지. 그걸 미분을 했어.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식을 미분을 한 다음에 거기서 4t제곱을 빼겠대요. 그러면은 최고차 한계수가 몇인?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우변에 들어간 거야. 2차 함수라고 하면 좀 그렇다. 2차 식이 우변에 들어간 거야. 우린 뭐는 봤는데? 우변이 뭐인 상태? 1차 식인 상태는 봤는데 이제 2차 식이 도입이 된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알파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GT가 3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나온 거야. 해석 방향 자체가 되게 비슷해요. 이거랑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이 나왔고요. fx 조건도 쓰자. fx는 x세의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자,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알파의 최대값을 GT라고 하겠다. GT가 뭐래요? 알파의 최대값. 그리고 나서 GT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는데 두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t는 3에서 불연속이 아니야. 뭐라고 나왔어? 에서만이라고 했어요. 3에서만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3에서 불연속이다라는 조건이랑 3에서만 불연속이다라는 조건은 완전 다른 조건이야. 3에서만 불연속이라는 거는 뭐까지 보장되는 거야? 다른 곳은 다 연속이다라고 해서 조건이 두 개 주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3에서 불연속이다라고 나오면은 추가적인 불연속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인 거야. 자, 두 번째, G 3이 몇이다? 1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F2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지금 우변은 무슨 함수야? 우변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야. t값에 뭐가 대입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상수함수야. 좌변은 fx에다 뭐 대입한 거야? 알파를 대입한 거야. fx야, fx. 응? 자, 그러면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가정해보자. 가정해보고서요. 우변에 있는 이 식을 t에 대한 2차식이라는 건 아니까 여기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배치해볼게. 자, t 값이 여기 있을 때 우변은 뭐가 되는 거야? 자, t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거든. t 값이. 그거에 따라 이 우변에 있는 식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상수 함수였다가 이 상수 함수였다가 이 상수 함수였다가 요 지금 이걸 진행됨에 따라 상수 함수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겠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얘 갖다 대봐. 여기 x좌표가 알파의 최대값이 될 거야. 왜? 단독이잖아. 알파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자, 여기까지 지금 t가 여기 왔어. t가 여기 왔어. t가 이 값일 때는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의 x좌표가 될 거야. t가 여기 오잖아요. 여기에 x좌표가 알파가 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왔어. 그럼 오용 여기까지 가겠네. 그치? 그리고 나서 t를 오른쪽으로 옮겨볼게요. 그럼 지금 또 상수함수 뭐가 생겨? 우변에 있는 상수함수가 얘가 갖다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누구? GT라는 친구를 쭉 그려보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 경로에 해당하는 x좌표가 차례대로 나열되다가 다시 여기서 턴하고서 다시 내려가는 연속적인 그림을 그리게 될 거예요. 응? 3차 함수 개형이 어떻게 되면 계속 증가하는 개형을 그리게 되면은 불연속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차 함수 개형은 어떻게 돼야겠다? 니네가 좋아하는 얘가 돼야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다가 최고차 항계수가 -1인 2차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자, 지금부터 니네 뭐에 집중해서 보냐면 알파 찾아봐. 지금 이거 맥스 알파를 찾아볼 거야. 그러면은 t 값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x좌표가 GT가 되겠지. t가 요만큼 왔어. t가 여기야. 그러면은 이 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GT가 되겠지. 자, t가 여기 왔어. 여기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GT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왔어. t가 여기 왔어. GT는 누가 되는 거야? 지금 근이 두 개 나왔거든요. 얘야 얘야.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이 되었겠지. 자, 계속 얘 따라오다가 이렇게 건너뛴 거야. 그럼 뭐가 생겼어? 불연속점이 생긴 거야. 그리고 나서 더 위로 올려봐. t값이 여기로 왔어? 흘랄랄랄랄랄라. 그럼 얘가 되겠네? 그럼 여기로 건너온 다음에 또 이제 얘 따라가는 거네. 어디까지? 흘랄랄랄라 여기까지 해서 이거 따라가다가 다시 t값이 여기 내려오면서 t값이 여기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럼 딱 여기에 맺히게 돼요. 그런데 t값이 얘보다 조금 오른쪽 가잖아. 그러면은 지금 맥스 알파가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어디로 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지. 그지? 자, 봐봐. 얘 따라가다가 건너뛰어서 얘 따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나서 또 건너뛴 다음에 얘 따라 내려간단 말이야. 불연속점 몇 개? 두 개 생성되지. 그지? 어떻게 됐더니 두 개가 생성된 거야? 지금 불연속점의 후보가 되는 곳은 여기서 여기로 건너뛰는 이곳이에요. 이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족한 t값이 몇 개 있어야 된다? t는 3에서만 불연속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지금 여기는 이 꼭대기가 얘를 뚫고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왜? 이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불연속점이 두 개 이상 생성돼 버립니다. 지금 극소값을 지나는 상수함수에 지금 우변에 있는 2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불연속점은 두 개가 생성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2차 함수를 우변에 있는 이 2차식을 어디다가 지워.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대충 느낌 알겠지? 어떻게 가? 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다가 t값 여기 딱 오는 순간 어디로 건너뛰어? 여기로 건너뛰었다가 다시 오른쪽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건너뛰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지? 어디서만 불연속이 생겨? t가 어디 왔을 때? 여기 왔을 때만. t값이 여기 왔을 때만 불연속점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 t값이 몇이래? 얘가 3이 돼요. 그럼 이 2차식의 대칭축이 뭐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f't라는 게 뭐예요? 3t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거든? 그런데 지금 우변식이 뭐가 된 거야? 이 t에 대한 2차식이 축이 어디 있어야겠다? 3에 있어야겠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이 식을 계산했더니 뭐가 된다?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블라블라 되면은 축이 3이 되겠죠. 맞니? 자, 그러면 얘는 1차식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야. 1차식은 누가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돼? F'T가 온전히 1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6t라는 자식은 누구의 것? F'T의 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겠지. 응? 자, F'T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대. F'T의 대칭축은 뭐가 된다? F'T의 대칭축은 뭐가 되는 거야? 이 2차식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fx의 대칭점은 x가 몇인지죠? 자, 도함수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원함수 fx의 대칭점은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일 수밖에 없겠지. 맞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그려놓은 이 그림이 fx였단 말이야. 요 점의 x좌표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자, 우리가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G3이 몇이랬어? G3이 1이랬지. G3이 의미하는 게 뭔데? T가 3일 때 알파의 최대값이 1이에요 이거야. 다시 T가 3일 때 알파의 최대값, 알파는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최대값이 1이에요. 여기에 x좌표는 뭐다?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G3이 1이다라는 걸 해석한 거지. 1 마일 아니 1 마일 아니 마이너스 자 1 마이너스 1 아니 마3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럼 fx 그래프 경우 확실하게 나왔네. 그죠? 확실하게 나왔어. 최고차 함수도 알고 있고 어디서 그 값을 갖는지도 알아. 그럼 우린 지금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의 위치만 알면 되는 거야. y축 방향의 위치만 알면 된다고. 자,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 식을 잘 봐봐. t에다 뭐를 대입했더니 t에다가 3을 대입했더니 그때 알파 값이 몇이래? 1이라고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식에 t에다가 3을 대입하면 알파가 1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f 뭐가? 1, 2 뭐? f 프라임 3 마이너스 9, 4, 36 더하기 4 마이너스 3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니네 이것도 알아. f 프라임 3 바로 구할 수 있어. 자, 그림에다가 3이라는 점 한번 찍어볼래? 자, 봐봐. 마 3 1 이간격 몇이야? 4. 그럼 지금 여기 같은 함수값 딱 잡아주면 몇 대 몇? 2대 1이니까 2 여기 x좌표 1이니까 여기 x좌표 뭐가 되겠다? 3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3에서의 기울기 구해주세요. 뭐 이용해서? 거리곱 이용해서 이 점에서 기울기는 뭐가 되겠다? 최고차 함계수 1일 때 이거 길이 제곱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36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얘가 36이야. 그래서 얘는 몇이 된다? F1이 4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1이 어딘데? 여기. 그럼 이 상수 함수가 뭐가 되겠다? Y는 4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fx 다 나오는 게. 자,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fx 뭐가 되겠다? 자, 여기 x좌표 몇이야? 여기 x좌표 몇이야? 1, 마이너스 1, 마3, 마5 되겠지. 그러니까 x 더하기 5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로 끝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fx가 이렇게 확정되고요. 자, 이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뭐 구해라? f2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f2는 뭐 7 곱하기 1 제곱 더하기 4가 되니까 11이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연히 2차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해석조차 안 됐을 수가 있어요. 저기 막 문자도 알파 있어, x 있어, t 있어. 거기다 GT라는 함수 새로 정의됐어. 그러다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22번이나 15번이 아닌 21번에 배치된 이유가 있어요. 킬러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 숙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숙제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물론 그게 이상한 시험이긴 해요.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도 이상한 시험이긴 한데 거기서 풀던 난이도 높은 문제랑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도전해볼 만한 문제긴 하거든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소재가 이제 평가원에서도 나왔으니까 이런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문자가 좀 다양해졌을 때 내가 좀 약하구나. 해석을 못한 게 아니라 해석하기 이전에 아예 건들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을 거야. 이게 문자가 많아지면 내가 난독증이 생긴다고. 아니 원래 조금 난독증이 있어요. 20번 보고서 풀기 싫었던 사람 손?
그죠? 글씨 많아지면 우선 싫단 말이야. 맨날 막 선생님 같은 그런 이게 아이돌 영상에만 익숙해져 있던 여러분들은 글 텍스트가 나오게 되면 어색하다고.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약점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때 신경 써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평 수초 해설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4점짜리들도 다 쉽긴 쉬운데 그냥 같이 풀어보자고 10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눌러져 있어. 자, 10번. 두양수 AB가 AB가 로그 9의 A 더하기 로그 3의 B가 2다. 그리고 로그 3의 A와 8로그 9의 B가 같다. 이걸 만족시킬 때 B분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식을 딱 봤을 때 불편한 부분 밑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근데 밑들 사이에 관계는 있죠. 다 3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관계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밑을 뭐로? 3으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니? 자, 첫 번째 식은요 2분의 1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B가 2다. 그리고 얘는 로그 3의 A가 4로그 3의 B와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모든 놈들이 로그 3A랑 로그 3의 B로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지? 자, 그럼 여기에서 로그 3의 A가 로그 3의 B의 몇 배? 4배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요 이만큼 있지. 로그 3의 A를 절반으로 때리면 로그 3의 B가 몇 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2개 있는 거랑 똑같겠지, 맞니? 자, 그래서 얘는요 로그 3의 B가 몇 개 있는 거? 3개 있는 것과 같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로그 3의 B가 3분의 2가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로그 3의 A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자식이 몇 배니까? 4배니까 여기에 4배 3분의 8이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뭐 구하라 그랬어? B분의 A 구하랬죠? 자, 지금 로그식을 가지고 B분의 A를 만들려면은 주식을 뭐 해주면 되겠어? 자, 지금 A랑 B가 진수 부분에 들어가 있으니까 B분의 A를 만들려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뭐 해주자? 빼주자. 빼주면요 로그 3의 B분의 A가 될 거고요. 얘에서 얘를 빼니까 몇? 2가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B분의 A는 뭐가 되겠다? 3의 제곱 9가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해줄 수 있겠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2번입니다.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2A1 A1 더하기 A3은 5A2 A1 더하기 A2는 20을 만족시킬 때 A1과 A6의 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등비수열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좌변과 우변의 차수가 똑같아 이렇게 나왔어.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공비를 알려주는 거야. 차수가 똑같잖아. 공비 알려주는 거야. 지금 뭐로 나눌 수 있어? 자, 양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장 작은 항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A3로 나눈다. 그럼 좌변이 뭐가 되겠어? R세제곱 되겠지. 그래서 R세제곱이 3이다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지금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다르지.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다를 때 분자가 차수가 더 크단 말이야. 그지? 차수가 더 크죠? 이렇게 되면은 항 하나를 나타내게 돼요, 이게. 생각해봐. A4를 A3으로 나눌 거야. 뭐가 되겠어? R 되겠지. 그럼 A6에다가 R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A7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은 항 하나를 표현하게 됩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더 크다. 그러면은 항 하나를 표현하게 되고요. 얘랑 얘의 차수가 같으면,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은 공비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 식을 좀 편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왜 이거 얘기를 하냐면은 니네들이 자꾸 A 뭐 3이 나왔어. 그럼 니네 뭐로 바꿔? A1 R 제곱으로 바꾼단 말이야. 굳이 그거 하지 말라고. 응? 충분히 여러분들이 양변을 정리를 해가면서 항이나 공비로 바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식을 바꿔볼게. 자, A1이랑 A2가 있어. 뭐로 나누자? A1으로 나눌 거야. A1으로 나누면은 좌변 2만 남아요. 그지? 좌변 2 남고 나서 이 괄호 뭐가 있고요. 우변은 뭐가 되겠어? 5. A2는 뭐가 되겠어? A1으로 나눴으니까 R 되겠지. R
A1 더하기 A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이 괄호 속도 차수가 어때? 차수 똑같지. 둘 다 1차잖아. 그럼 제일 작은 항 누구로 나누자? 누구로 나눠? A1으로 나누는 거야. A1으로 나누면 이거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R 제곱 되는 거고요. 이게 A1으로 나누면 1 플러스 R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사실 계산 과정 똑같아요. 니네들이 A1 R의 N-1제곱으로 바꿔주는 거랑 그 결과 똑같거든요. 근데 뭐 이게 지금 암산이 아니라 여러분들 충분히 그냥 보자마자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쓰지 말라고 그것 좀. AR의 세제곱, AR의 제곱 이거 쓰지 말라고. 자, 그러면 얘 정리해 주시면 R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 나왔네. 자, 5R 제곱 더하기 5R이니까 이거 이항해 주면은 3R 제곱 더하기 5R 마이너스 2가 0이다라는 R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고요. 정리해 주시면 1, 3, 2, 1 어디다? 여기다 마이너스 때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R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 또는 3분의 1인데 공비가 양수임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R은 뭐가 되겠다? 3분의 1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지금 A1과 A6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R이 3분의 1이야. R이 3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을 조금 볼게요. 자, 이 식을 봐주시면은 얘 정리해봐. 뭐가 돼? A 지금 요만큼이 몇이 된 거야? 요만큼이 10이 된 거거든요. 맞니? 2로 양변 나눠주면은 얘가 10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이 부분이 뭔데? A1 제곱. 그리고 나서 A1 곱하기 뭐가 있어? A1 곱하기 A3가 있지. 등비 수열에서 두 항을 곱했다. 뭐로 표현할 수 있다? 등비 중항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과 세 번째에 곱이 나왔다. 누구의 제곱? A2의 제곱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은 A1의 제곱과 A2의 제곱을 더했더니 뭐가 되더라? 10이 되더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A1에서 A2로 갈 때 몇 배? 3분의 1 배가 된다라고 했지. 그럼 그거의 제곱 길이는 몇 대 몇? A1과 A2가 3대 1이니까 제곱의 비는 몇 대 몇? 9대 1이 되겠죠. 그치? 9대 1인데 더해서 10이래. 뭐야? 얘가 몇이고, 얘가 9고, 얘가 1이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A1은 뭐가 되겠다? A1이 3이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최종적으로 A1 곱하기 A6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그러면 지금 A6에는 A1이 몇 개? 한 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3에 제곱한 다음에 곱하기 공비 몇 개? 5개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3에 5제곱분의 1, 그래서 27분의 1이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알겠어요?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 과정을 여러분들이 쓸 때 조금 효율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자, 양수 A랑 자연수 B에 대하여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x에 대한 방정식 이게 나왔어요. 코사인 b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 코사인 b파이 x 더하기 a분의 a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방정식에 뭐가 나왔어? 실근의 개수가 15개다. 이럴 때 A랑 B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야, 얘네 이렇게 방정식이 나왔어. 얘 곱하기 얘로 나왔어. 그러면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에서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코사인 B파이 X라는 함수와 누구를 비교한다? 2분의 1이라는 값이 같아질 때. 그리고 또 뭐? 마이너스 이거 뭐 잘못되지 않았니? 하나가 1일 텐데 A가 아니라? 그치? 2분의 A 플러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방정식을 볼 때 누구 봐줘야 돼? 이 함수를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상수함수 몇 개 갖다 대자? 코사인 b파이 x라는 함수 그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y는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랑 y는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라는 함수를 갖다 댈 거야. 갖다 대고 나서 총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총 교점 개수가 15개다 이렇게 봐주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를 그릴 때 뭐에 1차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돼? 주기야, 주기. 자, 이 함수는 주기가 뭐가 되니? b분의 2 맞아요? 주기가 b분의 2야. y는 코사인 b파이 x면 주기가 b분의 2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왜 난이도가 확 낮아졌냐면 b라는 이 문자의 조건 때문에 엄청나게 쉬워진 거야. b가 뭐로 나왔어? b가 뭐래?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b라는 자식이 자연수가 아니라 그냥 실수로 나왔다.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생각해봐. 그럼 지금 얘는 주기가
b분의 2야. 그럼 0부터 2까지 구간 속에 주기가 몇 개 들어가는 거야? 한 주기가 b분의 2야 사이즈가. 여기다 뭐 곱하면 2가 돼? b를 곱하면 2가 되지. 근데 b가 마침 뭐니까? 자연수니까. 지금 이 구간 안에 이 친구가 몇 개가 들어가 있다? b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개수를 딱 말할 수가 있다고. 응? b가 자연수가 아니었어. b가 만약에 뭐 1.5야? 그러면은 지금 주기 안에 지금 0부터 2까지 구간 안에 주기가 1.5개 들어가 있다. 개수를 얘기하는데 몇 점 몇 개라는 얘기 할 수 없잖아. 그지? 근데 정확히 끝에서 끝까지 꽉 차게 개수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가 한 주기 속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는지 생각해 보자고. 자, 이렇게 생겼어. 자, 지금 코사인 함수 한 주기만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누구 갖다 대죠? y는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 갖다 댈 거야. 응? 한 주기만 그렸어.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그림이 몇 개 나와야 돼? 0부터 2까지 띠게 나와야 되지. 그러면 지금 한 주기 속에서 교점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그러면 전체 구간 속에서 총 교점 개수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주기 속에 교점 2개.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b개가 있어. 그럼 총 개수는 2b개야. 2b라는 거는 짝수개가 되는 거죠. 근데 총 개수 몇 개가 돼야 된다고? 15개가 돼야 된대.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다 또 뭐도 갖다 댈 거야? 이 친구도 갖다 댈 거거든요. 이 친구 갖다 댈 거야. 얘가 양수야 음수야?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음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수함수는 이 x축보다 밑에다 갖다 대게 된다. 근데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그러면 지금 거기에 b개 있는 것까지 다 확장을 시켰을 때 또 몇 개가 나오게 돼? 짝수개가 나온단 말이야. 지금 여기에서 몇 개가 확보됐으니까 짝수개가 확보됐으니까 이 라인을 통해서는 홀수개가 확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도 안 돼.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추가되는 게 없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짝수개만 남게 된단 말이야.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홀수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어디 지난다? 꼭지를 지나는 거고요. b가 뭐일 수밖에 없다? 홀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여기 이렇게 지나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a는 몇이다? a는 2가 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한 주기 속에 교점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세 개 나왔고요. 그럼 3개야. 이런 그림 몇 개 나와야 15개 되겠어? 5개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b는 몇이 되겠다? b는 몇? 5가 되겠다라는 바로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a랑 b의 합은 뭐가 되겠다? 7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뭐 이거 들어갔어? 자, 20번 문제. 여러분들이 빈칸 추론 문제를 보실 때는 야, 니네 그 빈칸 추론 어려운 과목이 있죠. 영어라는 과목이 있잖아. 어려운데 뭐 사실 뭐 난이도가 높아서일 수도 있어. 니네들이 풀 때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푸는 걸 수도 있는데, 야, 생각해봐. 니네 영어 지문이 있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빵꾸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고 나서 여기 들어갈 말 찾는단 말이야. 어떻게 푸니? 니네 어떻게 풀어? 첫 번째 좀 열심히 읽어. 처음 공부할 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좀 뭐 여기저기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이라면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빵꾸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관계를 잘 살펴라. 그리고 이 앞에 이 주변에 접속사가 있으면 거기에 좀 집중을 해줘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맞지? 그리고 나서도 파악이 안 되면 전체의 주제를 찾아라. 빵꾸에는 주제랑 관련된 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맞니? 아니야? 나 때도 나 뭐 어차피 니네랑 나랑 다 5년 차이밖에 안 나니까 나 때도 그 영어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말 할 때 불신의 눈초리 좀 보내지 말라고. 어차피 상처받으니까. 근데 국어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풀거든요. 국어는 또 지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첫 번째 줄 빈칸 추론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문단 첫 문단부터 끝 문단까지 읽는 바보 같은 자식은 없을 거란 말이야. 그지? 수학만 나오잖아. 수학에서 빈칸만 나오면은
번째 줄부터 졸라 경건하게 쭉 읽어요. 그리고 나서 못 풀어요. 왜?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왜 빈칸 추론을 못했어? 니네가 일반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만 채워달라고 나온 거야. 근데 빈칸 추론 문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22번이나 15번에 나온 적 있니? 없어요. 수능 역사상 없어요. 평가원까지 합해서 제일 마지막 문제로 배치된 적이 없어. 내가 지금 방금 말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들기 힘든 문제들이라고.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22번이나 15번에 배치가 되지 않는 걸까? 답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앞선에 배치가 되는 거야. 지금 20번이지. 20번이면 어떤 문제야? 제일 쉬운 4점이에요. 단답형 4점짜리 중에 제일 앞에 배치가 된 거니까 4점짜리 단답형 문제 중에 제일 쉬운 거란 말이야. 분명히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뭐만 생각하자?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관계만 살피자. 그런데 수학에는 접속사가 몇 개 없어요. 영어는 졸라 많아. 역적 관계만 해도 몇 개가 있잖아. 그지? 근데 수학은요 딱 네 가지. 그러므로 뭐뭐에 의하여 등호, 부등호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안 나와. 없어. 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것만 딱 신경 쓰시면서 가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고 나면은 빵꾸 3개 뚫리잖아. 첫 번째 빵꾸, 두 번째 빵꾸는 진짜 3점만도 못한 빵꾸들이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할 수 있다고. 마지막 빵꾸 정도만 앞에 내용을 아우르는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이 가끔 보면 조금 복잡한 문제들은 있어요. 내가 지금 방금 말했어. 계산이 복잡하다고. 사고의 깊이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앞에 내용들을 다 차곡차곡 쌓아서 나온 그 계산 결과이기 때문에 계산 과정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어렵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나왔냐? 자, 전후 관계만 잘 살필 거야. 근데 뭐 생긴 거를 보니까 지금 가나다 보기 전에 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나왔네. 교점을 P라고 했네. 두 개 뭐 연립하려나? 정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알파랑 베타 사이, 지금 점 P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랑 베타 사이 관계식을 하나 줬어요. 박스 바로 위에 보니까 알파 베타 세제곱이 1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OP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소개를 했어. 뭐 거기까지 있는데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밑에 가번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그러므로 M은 뭐다 라고 했어. 그러므로라고 했으면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하잖아. 그지?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 3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에요 라고 나왔어요. 맞아? 중간에 말은 졸라 많은데 자 봐봐. 3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중간 과정을 통해서 그게 0이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걸 구해놨거든. 얘가 0이래.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 그러므로 M은 알파분의 베타가 되고요. 초등학생도 그래. 3알파는 베타다. 알파분의 베타는 몇이야? 3이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야. 항상 그랬어. 이번 게 좀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항상 그랬어요. 항상.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 자, 이 나번으로 가볼까? 나번도 또 이제 깜짝 놀랍니다. 자, 나번 앞에나 뒤에 보시면은 앞에 우선 나와 있네. 임으로 인과관계잖아. 그러니까 앞에 그냥 뭐가 나와 있는지만 보면 돼. 뭐래? 베타 4제곱이 M 임으로 뭐 구하래? 베타 구하래. 야씨, 베타 4제곱이 M이래. 그러면 베타는 M의 4분의 1제곱이지. 근데 여기 M 구해놨지. 끝. 어떡하니 이거? 두 번째 빵꾸 채웠어요. 어떻게 더 쉽게 내? 그지? 솔직히 더 쉽게 못 내요. 자, 이제 답업 빵꾸 가보자. 답업 빵꾸를 봤더니 뭐 임으로 GM은 뭐 이렇게 나왔어. 자, 지금 답원 쪽 보면요. GM이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M의 베타분의 베타다. 그리고 나서 얘가 다래요. 근데 이 졸라 웃긴 게 M 값이랑 베타 값 다 구해놓고 나서 그 문자로 식을 만들어 줬어. 중간 과정 이해할 필요 있냐고. 이 구하는 과정 이해할 필요 있어? 없잖아. 그치? 그냥 여기 써있는 거 넣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3의 4분의 1제곱 베타 3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M이랑 베타에다가 위에서 나온 것들 그냥 넣은 게 다야.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뭐가 되니까 이만큼 뭐가 돼요?
뭐가 돼? 4분의 1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3의 4분의 1제곱이다.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박스.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P래요. 얘가 Q래요. 얘가 R이래요. PQR 다 곱한 다음에 제곱해달래.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의 제곱 구하라는 거네. 3, 3의 4분의 1제곱 3의 4분의 1제곱 하면 3의 2분의 1제곱 제곱하니까 3 마이너스 4의 제곱 16 48 되겠다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지? 무조건 도전하셔야 돼요. 빈칸 추론은 어떤 단어에서 나오든지. 근데 니네들이 또 이렇게 질문한다. 선생님 이번 시험이 빈칸 추론이 너무 쉬웠던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수능 역사상 평가원까지 다 합해서 육국평까지 다 합해가지고 지금 전후관계 살펴서 안 풀리는 문제가 딱 하나 있긴 있어요. 한 2009년인가 10년쯤에 나왔던 미적분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였는데 그때는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못 푸는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막 거기에 그 말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이라는 말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 과정 다 안 보여주고서 거기서 어떤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 변화율 구하는 문제였는데 그거 말고는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면 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꼭 수능에서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 내가 아까 말했던 그 미적분 문제처럼 전후관계 살펴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 이렇게 한번 살펴보라고. 그래서 풀리면 답 내고 안 풀리면 첫 줄부터 꼼꼼히 읽으면 되잖아. 그때 가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시험에 풀이 과정과 상관없이 사실 답을 낼 수 있는 친구들이었다면 풀이 과정이 그리 복잡하진 않아요. 이 문제가. 근데 문제 자체도 좀 생소하게 나왔고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 파트에서 나오던 문제 중에서도 지금 요새는 살짝 다루지 않던 소재는 맞거든요. 옛날에 뭐 분수열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내용을 통해서 이거랑 비슷한 꼴의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잘 안 다룬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확통 선택자가 조금 유리하긴 해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경우열수에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을 이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게 간단해지는 그런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자, 그러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1. 자, 초기 값으로 A1하고 A3이라는 값을 줬습니다. 이 값과 이 값을 통해서 뒤에 있는 항들을 쫙 구해주는 거야. 자, 뭐가 나왔어? A2n이 나왔어요. 짝수번장은 다 이렇게 결정된대. 짝수번장들은 2n번장들은 n번장에다 그냥 다 1을 더하겠대. 그럼 짝수번장들 다 쓸 수 있겠네? 뭐만 구할 수 있으면? 그거 전항만 구할 수 있으면. 자, 그 다음 뭐가 나왔냐면 A4n 플러스 3 A4n 플러스 1이 같아요. 얘도 뭐 가지고 만드는 거야? n번장 가지고 만드는 거야. n번장에다가 4를 더해주겠대. 그러면 지금 어떤 초기 값들만 있다면은 모든 짝수번장들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지? 또 뭐도 구할 수 있어? 자, 4n 플러스 1꼴이랑 4n 플러스 3꼴을 합치게 되면 뭐를 표현하게 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이랑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인 애들? 3인 애들이거든요. 이거 다 합치면 뭐를 표현하게 돼? 홀수들을 표현하게 돼요. 모든 홀수가 다 표현됩니다. 맞아? 맞니? 그러니까 사실 얘도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짝수번째 항이니까 그거 절반 번째, 그 절반 번째 애들에다 1을 더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맞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꿔봐.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꿔 쓰게 되면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 1인 애들, 2인 애들, 3인 애들을 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 표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모든 항을 다 커버칠 수 있는 거야. 맞아? 모든 항을 다 쓸 수 있다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 풀 때 사실 이런 거를 되게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풀면서 어떻게든 그냥 대수만 구하자라고 생각을 하지. 생각해봐.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스템이 모든 항을 커버칠 수 없다면 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야? 1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항을 다 찾아달라 그랬어. 10이라는 값을 갖는 모든 항을 다 찾아달라 그랬거든.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이 두 줄 나와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만약에 98번장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가정해봐. 근데 98번장이 10일 수도 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모든 항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출제자가 개새끼인 건 맞지. 그지? 말이 안 되잖아. 이걸 만족하는 10이 되는 모든 항의 개수를 다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뭐 254번장이 표현이 안 된다. 그럼 몇 개인지 어떻게 구하냐고. 그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서술형이 아니라 뭐니까 단답형이기 때문에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다 커버를 칠 수밖에 없는 구조기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는 과정, 이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K가 10이 되는 모든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K 값을 구하라 그랬니? K 개수만 구하면 돼. 값을 구하게 되면 졸라 빡세요. 나 생각해봐. 10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편한 게 뭐가 있어? 1에서 출발해서 몇씩 더해나가. 계속 1씩 더해 나가게 되면은 A2가 2, A4가 4, A5가 8, A6이 16, 32, 64, 128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맞니? 자, 그래서 지금 뭐 A512가 10이 된다는 것은 찾을 수가 있거든요. 1씩 계속 키워 나가가지고 A1에서 A2로, A2에서 A4로, A4에서 A8로, A8에서 A16으로, A32로, A64로, A128로, A256으로, A512로 가게 되면은 A512가 10이 된다는 거 찾을 수 있어요. K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K값의 개수만 구하면 된다고. 그치? 그런데 생각해봐. 이 시스템이 무조건 뭐를 더하거나 1을 더해주거나 뭐를 더해주는 4를 더해주는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어? 10까지 갔어. 10까지 간 거야. 한번 생각해. 우리는 도착지가 10이에요. 도착지가 10이야. 도착지가 10이야. 그러면은 10은 뭐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야? 어떤 값을 통해서 갈 수 있어? 어디서 10으로 갈 수 있어? 9에서 10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전 항에 K 값이 뭔지 나도 몰라. 하지만 9라는 값이 있었으면은 그거의 2배 번째 항은 10이 될 거라고. 왜? 얘를 통해서. 그러면 9에서 10으로 갈 수 있어요. 맞니? 그 다음 뭐에서 또 10으로 갈 수 있어? 1 커서 만들 수 있고 4 커지면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6에서 만들 수 있어요. 맞니? 이거 맞아? 자, 그러면 9라는 값은 어디서 온 거야? 9라는 값은 8에서 갈 수도 있고 5에서 갈 수도 있는 거지. 맞니? 자, 그 다음 8은 누구에서 가는 거야? 8은 7에서 갔을 수도 있고요. 어디서? 4도 했으니까 4에서 갔을 수도 있지. 7은 6에서 갔을 수도 있고요. 3에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은 어디서? 5에서 갔을 수도 있고 2에서 갔을 수도 있죠. 맞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5, 6, 7, 8, 9, 10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될까를 생각해볼게. 5로 가는 방법 뭐랑 뭐가 있어요? 어디서? 하나 더 쓰자.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지금 4에서 출발해서 10으로 가는 총 경우의 수 몇 가지가 있을까? 초기 값이 4인 놈이 이미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A3에서 출발해서 10으로 갔을 수가 있어요. 그지? 그런 경우 하나 있어. 또 4를 만드는 방법 뭐가 있어? 1, 2, 3, 4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4를 통해서 10으로 가는 방법 몇 가지? 몇 가지? 2가지 있는 거야. 1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있고요. 일찍 커져가면서 시작값을 뭘로 해서? A3로 해서 지금 10까지 갔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몇 가지? 2가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에서 출발해서 10까지 갈 거야. 이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 셀 거야. 1에서 5로 가는 방법 몇 가지?
1에서 5로 가는 방법 몇 가지 있어? 4 커지는 방법 몇 가지 있니? 4를 키우는 방법이 여기로 가는 방법이랑 여기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맞아? 1에서 5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기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다 한 가지잖아. 1씩 키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우에서 몇 개가 나오겠다?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2, 6, 7, 8, 9, 10 이렇게 만드는 방법 몇 가지일까? 1에서 2로 가는 거밖에 없지. 2는 초기 값은 아니잖아. 초기 값 아니지. 그래서 1에서 2로 간 다음에 2에서 6으로 뛰는 거야. 자, 그러면 1, 2, 6, 7, 8, 9, 10 이렇게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2에서 6으로 가는 게 몇 가지니까? 두 가지니까 이거 경우에서 몇 개가 되겠다? 두 가지가 되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으로 출발해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3, 7, 8, 9, 10 몇 가지 있어? 초기 값이 3일 수 없죠. 그럼 3까지 가는 거 몇 가지? 1에서 3까지 가는 거밖에 없단 말이야. 1에서 3까지 한 가지, 3에서 7로 갈 때 두 배로 뛰는 거야. 맞아? 4 커질 땐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우에서 몇 개가 되겠다? 두 가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에서 출발해. 자, 4에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4에서 가는 게 초기 값이 4일 수가 있고 1, 2, 3, 4에서 4를 만들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4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4에서 8로 뛰어넘는 거 몇 가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그래서 2 곱하기 2에서 몇 가지 있겠다? 네 가지 있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5로 가볼게. 근데 5로 시작하는 거는 여기 이미 좀 만들어 놨어. 이거를 만들어 놨어. 5 만드는 방법 몇 가지야? 5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야? 네 가지 있었지. 이거 만드는 여기서 출발하는 방법이 네 가지야. 근데 여기서 또 9로 건너뛰지. 몇 배가 돼? 또 2배가 되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우에서 몇 개가 되겠다? 8개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 이제 6에서 10으로 가는 거. 자, 지금 6이라는 값 여기 보이거든요. 이만큼 보이니? 자, 6에서 출발하는 게 6가지가 있었어. 6가지가 있었어. 그럼 지금 6까지 가는 방법이 6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몇 번 또 건너뛰어? 4 건너뛰었지? 4 건너뛰었으니까 여기서 몇 배? 또 2배가 되겠죠. 자, 6까지 가는 1에서 6까지 가는 그 방법. 6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였어? 6가지였어. 그런데 그거에 몇 배? 2배가 되니까 뭐가 되겠다? 12가 되겠다는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거 총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겠다? 2, 8, 12, 20, 32가지가 나오겠다는 얘기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지금 역수로 찾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풀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역순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선생님 무슨 얘기했어? 확통 선택자한테 조금 유리한 문제였다고 했지. 경우의 수로 한번 풀어볼게요. 경우의 수. 근데 니네가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뭐랑 뭐 배웠어? 고등학교 1학년 때 팩토리얼, 커뮤테이션, 컴비네이션 이 세 가지는 배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확통이라는 과목에서 첫 단원이 커뮤테이션과 컴비네이션 가르치지 않고 이미 배운 거니까 지금 확통이라는 과목에서는 지금 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뭐 원순열 이런 걸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자, 우리는 초기 값이 몇 가지가 나왔어? 초기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왔지. 1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어디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야? 4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1에서 10으로 갈 수도 있고요. 4에서 10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1에서 10까지 갈 때 이렇게 생각해봐. 1층이라고 생각하고 10층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몇 층 올라가야 되는 거야? 9층 올라가야 되는 거지. 얘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10층까지 갈 거야. 전 10개의 층을 올라왔어요 라고 하면 미친놈이잖아. 그럼 11층가 있어야지. 1층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9층 올라간 거야. 그치? 이렇게 생각해. 층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단으로 생각해. 첫 번째 계단에서 10번째 계단으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계단에서 10번째 계단으로 갈 건데 그럼 총 9계단을 올라갈 거다. 9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 얘가 다리가 졸라 길어가지고 한 번에 4칸도 올라갈 수 있고요. 한 번에 4칸도 올라갈 수 있고요. 한 번에 몇 칸? 종종 한 칸씩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9라는 거를 뭐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야? 총 9계단을 올라갈 건데 한 번에 4계단 올라가거나 한 계단만 올라갈 수 있대. 얘가 응용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2칸이나 3칸 한 번에 못 올라가나 봐. 한 칸이나 4칸만 한 번에 올라가면서 한 번에 한 칸만 올라가든지 한 번에 4칸만 올라갈 거야. 그렇게 해서 총 몇 칸 올라가겠다? 9칸 올라가겠다. 그럼 방법 4칸씩 몇 번 올라갈 수 있어?
3번은 못 올라가죠. 그지? 4칸씩 2번 올라가고 나서 그러고 나면 남은 거 한 칸씩 몇 번? 한 번만 올라갈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또 4칸씩 몇 번 올라갈 수 있어? 한 번 올라가고 그리고 한 칸씩 몇 번? 5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4칸씩 한 번도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한 칸씩 몇 번? 9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지금 똑같게 한번 구성할 수 있겠다. 얘는 4칸을 올라가야 되는 거야. 4에서 10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총 몇 계단? 6계단을 올라갈 건데 6계단을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한 번에 4칸을 올라가거나 한 번에 한 칸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경우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 경우에서 4칸씩 2번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니네 생각해봐. 첫 번째 4칸 올라가고 두 번째도 4칸 올라가고 그 다음 한 칸 올라갈 수 있지. 첫 번째 4칸 올라가고 한 번 올라가고 4칸 올라갈 수 있지. 한 칸 올라가고 4칸 올라가고 4칸 올라갈 수 있잖아. 사실 이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맞거든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맞는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서 그 개체 종류의 수가 2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컴비네이션으로 따져도 됩니다. 왜? 총 몇 칸이 있는데? 총 3칸이 있는데 거기에 한 1이라는 숫자를 배치하는 방법만 세면은 나머지에다가 4를 갖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이거를 나도 갑부순이 더 맞다고 생각하지만 미적분 선택자랑 확동 선택자 사이에 균형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풀 거면 정의 수로 풀 거면 조합으로 풀어야 돼요. 컴비네이션으로. 여기 내가 뭐 2팩분의 3팩이다 이거 써버리잖아. 또 이거는 미적분 선택자 무시하는 얘기 돼요. 말이 안 돼. 공통범위잖아.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뭐가 되겠다? 3 컴비네이션 1.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야. 왜? 4칸 올라가는 방법을 몇 번 썼어? 2번 썼지. 4칸 올라가는 방법 2번 썼지. 근데 4 커지는 방법은요. 그 방법 속에서 몇 가지가 존재해? 2가지가 존재하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순열, 중복 순열. 지금 4칸 올라가는 게 2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4칸 올라가는 거 한 종류마다 몇 배씩 증가해? 2배씩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2가 몇 개? 2개 이렇게 들어가겠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이거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4 하나에다가 1 5개를 배열하는 거야. 4 하나에다가 1 5개 배열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총 몇 가지가 있는데? 총 개체수는 6개인데? 총 개체수는 6개인데? 그러면은 이 친구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1 5개를 배열한다? 그럼 6칸 중에 5칸에다가 1을 넣겠다가 되는 거니까 뭐가 돼요? 6 컴비네이션 5가 되겠다는 얘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자, 지금 4칸 올라가는 방법이 딱 한 번 있단 말이야. 이거 한 번 나올 때마다 몇 배? 2배씩 증가한다. 이게 1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자, 이거 경우의 수 몇 개가 되겠어? 4는 없고 1만 9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개야? 뭘 고민을 해? 컴비네이션도 쓸 필요 없이 그냥 한 개잖아. 맞니? 한 가지밖에 없지. 9칸에다가 1을 9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1, 1, 1, 1, 1, 1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금 그냥 한 가지라고 쓰시고 나서 곱하기. 지금 4 있어 없어? 없지. 2배 펌핑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걸로 끝입니다. 굳이 쓰자면 2의 0제곱. 이것도 컴비네이션을 이용해서 쓰자면은 2 컴비네이션 뭐 9라고 쓰면 되겠죠. 1 배치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값은 뭐가 되겠다? 3, 4, 12, 6, 2, 12,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경우에 수 해볼까? 자, 4가 1개고 1이 2개야. 4가 1개고 1이 2개야. 그러면은 1 지금 총 몇 칸? 1, 1개, 2개, 총 3칸에다가 1을 2개 배치하는 경우의 수 3 컴비네이션 뭐? 2 곱하기. 자, 그 다음 4칸 건너뛰는 게 몇 번 있어? 한 번 있으니까 2배. 펌핑 몇 번? 펌핑이 한 번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되겠다? 상이 6가지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나오고 1이 6번. 몇이야? 1만 6개 배열하래. 6 컴비네이션 6에다가 펌핑 없으니까 2의 0제곱 그래서 몇 개가 되겠다? 1개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몇 가지? 24, 30, 32가지가 나오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지금 뭐 방법은 줄라 많아요.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내가 아까 역순추론으로 해서 했었잖아. 10에서 거꾸로 시작해서 1과 4에서 출발해서 갈 수도 있어. 할 수 있어도 되지. 근데 니네가 그 방법을 택했을 때 뭐를 잘못했냐면 그 K값을 써가면서 했어. 뭐하러 쓰는데? 개수만 쓰면 되는데 K값을 뭐하러 쓰냐고. 어차피 다른 경로로 가게 되면은 이 K값을 겹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겹치지 않게 지금
저 방식 자체가 배치가 돼 있는데 짝수번째 뭐 아니면은 4n번째, 4n 플러스 2번째, 4n 플러스 1번째, 4n 플러스 3번째 이렇게 서로 다 다른 루트로 가게 되는데 겹칠 수가 있나? 말이 안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수원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